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제네시스 GV80 2022 전용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6인승 시트가 저렇게 추가가 돼가지고요, 250만원을 추가를 하면 6인승으로, 그래서 마치 2열 좌석을 일반 4인승 세단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4인승으로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6인승으로,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4인승으로 변경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뭐 트렁크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 6인승 모델이 저렇게 추가가 됐고요. 7인승은 100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 풀옵션을 다 하게 되면 9,200만원이 약간 넘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후속 모니터 2개가 250만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굳이 뭐 요거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8,950만원, 뭐 9,000만원 약간 안 되는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네시스가 SUV가 풀사이즈도 아니고 약간 풀사이즈보다는 준대형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9,000만원이라고 X5하고 뭐 GLE 2영역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수준의 가격대로 올라왔구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를 시승할 때마다 그 물의 압박, 스트레스 이런 걸 좀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좀 싫은 소리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뭐 현대 제조사 제네시스를 뭐 이렇게 감싸냐, 뭐 제네시스가 그렇게 좋으냐, 그럼 너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상, 특히 또 시승기를 하는 여러 채널에서 뭐 현대를 두둔하고 현대의 무조건 장점만 얘기하는 그런 채널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현대가 뭘 하면은, 뭐 제네시스가 뭘 하면 무조건 까고 보는 채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제네시스 하면은 뭐 제네시스라고 부르기보다는 제네시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리기도 하고요. 뭐 엔진 오일 새는 거, 뭐 결함, 뭐 또 이런 결함 관련해서도 모른 척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말만 프리미엄에다가 뭐 공정은 뭐 산타페 공장 만드는 데서 그냥 대충 생산해가지고 뭐 프리미엄 잡지도 아닌 프리미엄을 그냥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가격만 높여서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양산되고 있으니까 보통 소비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크로스체크를 하질 않아요. 살기도 바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많이 아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알아서 얘기를 하겠지 하고서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거를 제네시스를 좋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프리미엄으로서 독삼사의 그런 어떤 자동차의 경쟁 모델 대비 뭐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독삼사와 경쟁을 한다고 제네시스가? 그리고 오히려 더 밸런스가 좋다고 하면서 얼마 받았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얼마나 속된 말로 받아 처먹었길래, 얼마나 돈을 현대에서 받았길래. 전 진짜 이 표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옹호하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만 하냐, 칭찬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빨아주냐 이 표현 정말 싫은데 꼭 빨아주냐 그래요. 도대체 그 빨아주냐 그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빠는 거는 추파춥스, 또 아이스케이크를 빨아야지. 아니 왜 뭐 자동차를 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한다, 칭찬을 한다 그러면 꼭 빨아주냐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얘기가 이렇게 계속 댓글로 달리고 주변에서 평가가 오고 하다 보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김드라가 그런 부분에 무감각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컨텐츠를 할 때마다 그걸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대차가 예전의 현대차가 아닙니다. 현대차 괜찮아요. 아반떼인도 저희가 칭찬을 하면서, 이거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욕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받은 것도 없이 나중에 돈 먹었네, 뭐 얼마 받았네, 이런 얘기 공연에 듣는 거 아니야? 그거 구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편집할 때 이건 너무 심하다 빼고, 이건 좀 그렇다, 이거는 우리가 좀 순화시키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대에서 뭐 드셨어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을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진짜 우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를 느낀 대로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 근데 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 이걸 넘어서서 도대체 제조사로부터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느냐, 여기까지 가버리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말이죠. 어쨌든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할 말은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네시스가 3세대로 들어오면서 저와 김드라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저와 김드라 독일차에 대해서 웬만한 차들 경험이 다 많아요. 그리고 SUV도 X5, 뭐 ML, GLE, 뭐 거의 다
웬만한 독일 세단의 중형, 대형, 예, 그리고 또 SUV 중형, 대형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제네시스가 보여주는 G80도 그렇고 이 GV80도 그렇고 이 밸런스 면에서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서는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밸런스라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사실 이 자동차 양산차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차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주행 성능이에요. BMW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이 정말 우수합니다. 이게 작은 차든 중형차든 대형차든 심지어 7 시리즈 X7까지도 잘 달려요. 노면을 잘 읽어주고 내가 돌린 만큼 피드백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많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엔지니어링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스포츠성을 살리려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숙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BMW는 약간 덜 편안하지만 노면을 운전자가 맛깔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묵직한 승차감, 고속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정숙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에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F1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F1 보기가 지겹다고 할 정도로 스포츠성을 훌륭하게 가져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를 원하는 고객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회조성에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벤츠다운 묵직한 고속 안정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걸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고속 안정감을 뛰어나게 하려면 아무래도 선회성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 차들을 만들지만 고속에서는 뭐 고속도로에서의 제왕, 뭐 고속 깡패, 뭐 이런 얘기가 메르세데스 벤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지금 제네시스는 독일 브랜드가 어느 한 부분에 치중을 해서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덜어낸 그 부분과 달리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거의 정원에 가까운 밸런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동력 성능은 뭐 경쟁 모델 대비 사이즈도 그렇지만 배기량, 성능 다 높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성능의 X5를 구입하려면 1억 넘어갑니다. GLE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GV80은 9천만 원 정도면은 풀옵션으로 후속 모니터 제외하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력 성능도 3.5T 380마력에 해당합니다. 가장 높아요. 54kg/m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스포츠 성능과 관련해서는 X5만큼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야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거 안정감 없이 재미없이 이걸 어떻게 탄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을 구현해 놨어요. 그러면서 승차감, 정숙성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동력 성능은 더 좋고 스포츠성은 약간 못 미치지만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못하게 불안한데 이런 느낌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럼 GL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GL이랑 비교하게 되면 고속 안정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묵직한 맛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더 뛰어납니다. 이건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동안 너무 잘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비교해보면 GV80이 고속 안정감이 불안해. 이 정도면 야 이거 프리미엄 자동차로서 이게 이런 생각 절대 안 듭니다. 고속 주행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좀 더 동력 성능이 우수합니다. 스포츠성도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해서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승차감, 정숙성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습니다. 가격 확실히 성능 대비 사이즈 대비 더 낮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밸런스가 더 뛰어난데 제네시스 GV80이 떨어지는 분은 브랜드 밸류예요. 그 가격을 주고 제네시스를 사?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네시스 GV80, 뭐 G80, 제네시스 이 현행 모델, 이 모델들을 접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나는 브랜드가 너무 중요해. 뭐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해서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나 국산차 안 살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뭐 국산차든 수입차든 뭐든 프리미엄은 무조건 품질 그리고 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족감, 성능, 또 밸런스, 뭐 승차감이면 승차감, 스포츠성이면 스포츠성, 뭐 동력성이면 동력성능, 정수성이면 정수성,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또 디자인, 외형, 내장, 고급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거기에서 오는 최종 밸런스가 가장 좋은 모델이 난 좋아 하시는 분이라면 비교해 보셔야 돼요. 비교해 보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제네시스 GV80이나 G80이 보여주는 품질이 예전에 현대차가 보여주던 그런 품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시승해 보세요. 편견을 내려놓고 독일차라든지 수입차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그리고 또 야 이거는 뭐 BMW니까 벤츠니까 대단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자동차 대 자동차, 품질 대 품질, 성능 대 성능, 그리고 또 스포츠성 대 스포츠성,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네시스가 예전의 제네시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죠. 제가 제네시스 G80 EV를 타고서 왜 깜짝 놀랐냐면, 단순히 이게 전동화가 돼서 그래서 오는 효율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제네시스가 내연 자동차일 때도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밸런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소음의 근원이 되는 내연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서 이게 전동화가 돼버리니까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완전히 극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극대화가 되는 정도가 어디까지 영역이었냐면, 제가 데일리카로 이용하고 있는 벤틀리 프라이스퍼보다 승차감이나 정숙성 면이나 오히려 편안한 감이 더 얘가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그렇게 전동화를 했더니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품질과 밸런스가 놀라울 정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국산차에서 기대하지 못했었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소음에 문제가 됐던 그런 소음의 근원인지 파워트레인 드러내고 전기 모터 집어넣고 배터리 집어넣고 하니까 이게 전혀 전기차 이전에 뭐 아이오닉 5라든지 GV60 같은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와는 또 차원이 다른, 완전히 오버 엔지니어링이 된 NVH에서 끝판왕에 해당하는 그런 만족도를 주는 그런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동차가 뭐 어떻습니다, 뭐 성능이 어떻습니다, 뭐 옵션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입하지 저렇게,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대중 라인의 국산차도 그렇고요, 또 제네시스로 넘어와서 프리미엄 영역의 국산차도 그렇고, 지금 국산차의 품질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5년 전, 10년 전의 국산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G80의 실제 오너들은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왜? 좀 자잘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초기 불량으로 인해서 속 썩는 분들, 그래서 뭐 사업소 가가지고 제대로 해결을 못 받는 분들이라면은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겠지만, 양품을 받아서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운행이 되는 그러한 차를 운행하는 차주분들의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품질이 기대 이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씌여가지고 내 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동차, 이게 아무리 국산차라 그러지만 최소 한 7천만 원에서 뭐 옵션을 기본으로 뭐 깡통으로 6,300만 원, 6,400원 이렇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시고, 그래도 뭐 파플러 패키지라도 적어도 몇 가지 넣으니까 기본 7천 초반에서 많이 넣게는 9천까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가장 풀옵션으로 9천을 쓰시는 분이라면, 현금으로 9천을 써서 이런 SUV를 사시는 분이라면 국산차만 타셨던 분은 아니라는 거죠. 수입차도 타시고 뭐 다양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내가 내 돈을 주고 국산차를 샀는데, 제네시스 GV80을 샀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이뻐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더 좋은 걸 경험했던 사람은 품질이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바로 티가 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다양한 수입차를 타보거나 프리미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차가 과연 그 가격대의 가치를 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바로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저나 김들아나, 그리고 또 G80이나 GV80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오너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품질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국산차, 예전에 현대차, 예전에 제네시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들으시고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자꾸 막 현대 까면서, 현대 까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원래 대기업 까주고 우리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공격하고 소비자를 대변한다고 해서 나는 뭐 끝까지 가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막 이러면 괜히 막 그 사람 고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보다 보면 그래, 뭐 대기업은 만인의 적이고 현대 기아 예전에 막 내수 차별하고 소비자를 보호로 알고 한국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해외 가서는 쩔쩔매고 뭐 예전에 1+1 때문에 이 서비스센터 갔더니 막 와가지고 고쳐주지는 않고 막 사람 뺑뺑이 돌리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땡 굴뚝의 연기가 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품질과 관련해서,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산차의 경쟁력이 지금 덮어놓고 제조사 현대 국산차를 까는 그런 콘텐츠들이나 그런 리뷰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제 얘기도 듣지 마시고, 또 그렇게 막 결함투성이다, 뭐 제네시스다 이런 말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뭐 현대 매장 가면 제네시스 많이 있어요. 제네시스 한번 시승해보자 그러면은 카마스터들이 친절하게 시승해줍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 오토뷰에서 자시 하는 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 시승을 직접 해봐야지 왜 이거를 자꾸 리뷰어들 손에 맡기고 이 새 티어에다가 이거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다가 탁탁 거냔 말이에요. 아니 김정민 뭐 오토기업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믿고서 이 많은 10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아니면 뭐 7년이 될지 그 모르는 그 기간 동안에 몇천만 원의 지출을 하냐 말이지. 직접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크로스 체크해봐서 심사숙고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자정을 시승해보고, 또 이렇게 제네시스와 같은 뭐 8천만 원 9천만 원 들어가는 거면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고민은 다 하신 다음에 최대한 늦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후회를 덜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승기 보시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난 이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가 글로벌 제조사로서 이미 인력들이 해외에서 많이 유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명 제조사들 뭐 GM, 포드, 그리고 또 BMW, 또 벤틀리, 또 메르세데스 M, 또 AMG 이런 해외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디자인 센터의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아요. 장비도 가장 최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가 196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엔진을 처음 만들어낸 게 19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엔진을 생산해내고 또 관련된 설계를 하고 뭐 이런 장비들이 유럽의 100년이 넘은 제조사들에 비해서 최신 장비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한 20년 정도 엄청나게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가장 공격적으로 해왔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보충도 가장 제조사들 가운데서 활발하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물들, 뭐 이게 대중차든 제네시스든 이게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 손으로 그 우물 안에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 상품 기획자들,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와서 각 파트장, 뭐 부사장 이렇게 역임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술 책임자로 있으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글로벌 제조사로 발돋움을 했고, 현대 기아나 제네시스 나오는 이런 차들도 글로벌 제조사다운 그런 다양한 어떤 지역들의 필요, 최대한 많은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밸런스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신차 개발을 하고 신차 개발할 때 투입되는 비용도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GM처럼 복지에다가 상당 부분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실제로 내고 있는 차들의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가장 엄청나고 뭐 그들이 만들어내는 차가 세계 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뭐 유럽은커녕 독삼사는커녕 일본 제조사도 따라가지 못해서 빌빌거리던, 그래서 기술 구걸했던 그런 시절에 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히 어깨를 겨누어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올라왔고, 대중차 라인은 준준형까지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형 라인도 또 그랜저까지도 상품성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랜저가 해외에서는 안 팔린다? 해외에서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정도의 사이즈의 준대형 세단의 수요가 SUV로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해봤자 이게 잘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캠리, 어커도 이런 거 예전부터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쪽 소비자들은 또 하나에 꽂히면은 이게 또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랜저 품질이 좋고 가격 대비 밸런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북미 시장이면 또 현대에서 수입차잖아요. 스탁도 문제고 부품, AS 이런 거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달리 프로모션 같은 걸 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산차고 어디든 가면 A센터가 있으니까 불편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 가면 수입차고 A센터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수입 브랜드가 늘 상시 할인을 하고 늘 프로모션을 하고 막 무이자 막 60개월 이상으로 막 시행하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일본 브랜드가 자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A센터 부족하고 뭐 부품 관련해서 부품 비싸고 하니까 이런 걸 상세해 주려고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현대가 해외에서 하는 것도 그런 전략인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지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뭐 A센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부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싸게 블루엔즈처럼 공급이 가능합니까? 또 텍스 붙죠, 운송료 붙죠. 미국 또 운송료가 좀 비쌉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현지와 관련된 마케팅이라든지 뭐 영업 상황을 모르게 되면은 막연하게 내수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BMW가 한국에 와서 할인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 이게 유럽에 가면은 이것도 역차별이죠. 그리고 뭐 무이자 할부 막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 일본 브랜드 시도 때도 없이 막 무이자 할부 해주죠. 또 일본 브랜드도 한 5, 600만 원씩 늘 뭐 할인해주고 그렇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자동차 할인 거의 안 해주거든요. 금융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혜택을 주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그들조차 이제 수입차로서 부족한 AS 인프라와 그리고 또 부품 스탁 문제, 그리고 또 비용 문제 이런 것들 상쇄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도 미국이든 유럽에 가든 어차피 수입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역차별로 보일 수밖에 없죠. 왜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해주느냐. 대신 우리는 어디 동마다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그날 수리를 받아서 그날 모든 문제, 심지어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엔진 주요 부품을 교환하는데도 아침에 맡기면 저녁에 찾아오고 막 이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점검만 해도 무상 AS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점검비를 따로 내야 되는, 거기는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덮어놓고 해외 시장과 뭐 내수 시장의 역차별이다, 이건 제조사가 아주 파렴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산업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거 역차별이구나, 이것들 말이야 국민들을 보호를 알고 지금까지 니들이 누구 때문에 컸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현대기아가 괘씸하고, 그래서 현대기아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거나 결함이 있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대변해주고 까고 막 그러는 채널들이 막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소비자를 정말 위하는 채널처럼 보이니까 반대로 좀 좋아졌어요. 국산차 괜찮습니다. 품질 제네시스요, 이거 프리미엄으로서 밸런스가 좋습니다. 독삼사 한번 비교해보세요. 브랜드가 정말 좋고 이 기회에 자동차 명품 브랜드를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면은 독삼사로 가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용성, 가성비, 그 다음에 밸런스 부분, 승차감이면 승차감, 성능이면 성능, 그 다음에 정수이면 정수,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가 맞아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신다고 제네시스도 괜찮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 먹었어? 도대체 현대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길래 이렇게 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눅 드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꾸 하나 칭찬해놓고 김들아에게 뭐 먹었어요?
뭐 하나 칭찬해놓고 뭐 의심되는데 해놓고 이제 편집할 때 보면 짜증나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우리가 뭐 홍길동입니까? 네? 아버지라고 못해요. 현대차 좋아졌는데 좋아졌다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까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빨던 까던 빨던 뭘 어떻게 하던 그냥 그걸 종합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네시스 품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김두라가 마지막 내연차로 이걸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제네시스가 2025년 전기차로 변신한대요. 그러면 전기차로 변신하게 되면 변신하는 전기차를 사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네시스는 첫 구매 모델이 제네시스 GV90 저는 그렇게 정했고요. 김두라도 제가 먼저 사고 나면 상황을 보고 품질을 보고 바로 따라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콘텐츠는요 이게 뭐 시승기인지 아닌지 뭐 저도 뭐 오락가락 하는데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판단을 하시든 요건 자막도 안 붙이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짜로 내보낼 테니까 들으실 분만 들으시고 참고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제네시스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이 어떻습니다, 뭐 주행감이 어떻습니다, 뭐 옵션이 어떻습니다, 가격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더 필요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뭐 경쟁 모델이라고 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뭐 현대 기준으로 이거 보세요. 지금도 또 토요일 날잖아. 지금도 또 사족을 단다고.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거 뭐하러 사족을 달어.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경쟁 모델이래, 현대 취직해라, 현대가 너 데려가가지고 야 너 잘됐다 야 이렇게 얘기가 이게 눈에 보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 GV80은 뭐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은 GLE, X5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밸런스 면에서 이게 더 나아요. 밸런스 면에서. 그래 달리는 거 좋아하고 브랜드 좋아하고 하면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상관없어. 난 밸런스가 좋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가치 그리고 내가 몸으로 느끼는 최종적인 만족도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나는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GV80의 상품성이 더 좋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양심을 다 걸고 얘기를 해도 저라면은 사실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에 대해 경험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MG라든지 M과 관련된 특별한 모델이 아니면 사실 아직 지금은 뭐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환상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연 자동차가 이제 끝이니까 저는 기념비적인 모델을 하나 구입하고서 장기간 그걸 보존을 하는 딱 한 대만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내연차들은 사실 제가 구매하는 선상에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좀 실용성이 없더라도 오래 기억되고 간직할 만한 아주 모가난 모델, 스포츠성이 강한 모델 이런 걸로 새로 구입을 해서 장기 보유를 할 예정인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용도에서 아직 전기차 시대는 멀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만약에 전기차를 뭐 2030년 이후에 연축을 하겠다 뭐 다른 제조사들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아직 뭐 발전 속도가 뭐 아직 저쪽에 있어가지고 한 실질적인 전기차 실용적인 전기차를 사는데 한 5, 6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SUV 내연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이거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뭐 품위도 있고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한번
스티어링 휠을 잡아보세요. 스티어링 휠을 잡아보면 프리미엄 자동차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외부에서 볼 때도 좀 위압적일 것 같고, 디자인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또 내장에서 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뭔가 고급차다운 감성들을 자극을 한다, 이런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얘가 그걸 잘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편해요. BMW보다 벤츠보다 편합니다. 그런데 BMW X5보다 맛깔나게 달리진 않지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의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동력 성능은 비슷한 가격 대비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그런 모델들보다 얘가 동력 성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지금 녹음 상태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주행에서도 전혀 뭐 잡음 들리지 않게 조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할 때 저라면 이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열을 올렸네요. 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GV80 이 모델의 시승기는 더 안 내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뭐 거친 언사라든지 뭐 이렇게 좀 사회 규범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언행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저희가 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또 보고, 정서가 아직 이렇구나, 뭐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GV80 2022년형 모델 시승기, 이게 시승기인가요? 어쨌든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